자, 이제 확통의 마지막 단원이 통계적 추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요거하고 요 전 단원, 정규분포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쓰는 게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좀 반드시 나오는 단원이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끝판왕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 조건부 확률, 이산확률 분포, 정규분포에서 결국에 이거 하자고 배운 거니까 반드시 여기는 공식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근데 몇 가지 나오는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궁금해가지고 통계학과 가서 수업을 들었어. 갔더니 역시나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나도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거를 공식으로만 그냥 하니까 불안하더라고. 근데 공식만 쓰면 일단 답은 다 나와. 답은 다 나오는데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결론은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기호화하는 문제에서 주저리 막 떠들고 있는 거를 어떻게 기호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이제 니네가 방점을 두고 딱 생각을 주는 게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일단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좀 간단하게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 모집단과 표본이란 뭐냐면 내가 조사해서 정말로 알고 싶은 대상들을 이제 모집단, 거기서 실제로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하는 애들을 뭐라 한다? 표본이라 하고, 뽑은 애들의 인원수, 원소 개수를 뭐라 한다? 표본의 크기를 한다. 여기 있는 걸 일단 반드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집단하고 표본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도 모평균이 있고 표본평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집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상 사용했었던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모평균을 뭐라고? m이라고,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모표준 편차는 당연히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시 주세요. 자, 모표준 편차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표현을 한다. 시작이야. 제가 오타가 좀 많아요. 타이핑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아졌는데, 시그마. 이거는 대문자 시그마. 합의 기호고, 이건 소문자 시그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건 안 그려도 돼. 야,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한 n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뭐가 있었냐면 표본이 있었는데, 이 표본 안에는 뭐가 있냐면 x1이라는 원소, x2라는 원소 해서 xn이라는 원소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외울 공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표본 평균. 읽을 때는 x바라고 읽고요. 그 x바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네가 뽑은 n개의 숫자의 평균. 그래서 여기서 뽑은 x1, x2, xn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눈, 자, 요것이 반드시 니네가 알아야 될 표본 평균이라는 놈이고,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은 어떤 놈을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변수고, 그래서 표본 평균도 뭘 갖냐? 평균 분산 기대값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갖게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어떠냐? 여기 x 바가 있어야 돼요. 적어주세요. 바가 있으셔야 되고, 바가 있으셔야 돼요. 여기 타이핑 치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이미 프린트를 뽑았는데 빔 바꾸는 거에서 적으셔야 돼. 하셔야 돼 지금. 자,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야. 표준 편차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를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한다 안 한다?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야, 예를 들어서 2개를 뽑았다 또는 3개를 뽑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산을 보여주고, 커봐라 분산이 3분의 1 되지 않느냐. 3개 뽑았는데 3분의 1인 게 무효니까? 아니야. n개 뽑으면 n분의 1이 돼. 이렇게밖에 사실은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뭐 원한다면 사실은 대학교 과정 조금 써서 증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니네가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알겠냐? 요렇게만 기억해 둘게.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지우개가 되게 많아. 여기 칠판 지우개가 여기 겁나 많아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칠판 지우개의 무게가 평균이 200g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어. 표본 평균을. 그럼 그거 200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200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건 200이 기대된다는 얘기고, 또 표본 평균은 기대값이 내가 몇 개의 원소를 뽑든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아마 모평균과 동일할 것이다. 여기는 친구들 키 평균이 170이에요. 5명 뽑아서 평균 구했습니다. 170이 될 확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높고 170이 기대가 된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동일하다. 근데 모분산도 동일하면 좋은데, 그럼 이러면 배울 이유가 없어요. 다를 게 없으면. 요거 차이죠? 자, 모분산만 이렇게 n으로 나눠주셔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 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니네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니네가 이거
한 번만 선생님이 그냥 대학교 과정에서 중간에 증명 안 하고 살짝만 보여주면 원래 x 바라는 게 그냥만 보고 그냥 지워. 쓰지도 마. 그냥 보고 그럼 그런가 보네 하면 돼. 원래 x바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땡땡땡에서 몇 번째냐면 n번째 원소를 n으로 나눈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에 분산을 계산을 하셔야 돼 원래는. 그죠?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도 분명히 내가 n개를 뽑은 놈은 언제 어떻게 뽑냐에 따라 얘네들의 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변수. 근데 변수를 n으로 나눈 거의 분산이니까 뭐 하셔야 돼? n제곱분의 1에 분산 vx1 더하기 vx2 더하기 땡땡땡에서 뭐 하냐면 xn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이런 변수들이 또 이제 여기 뒤로 넘어가는 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 얘는 그래서 n제곱분의 1이 있었는데 이것도 분산이 전개되듯이 자 vx1, 자 vx2, 떼떼떼에서 vxn까지. 그래서 이것도 시그마 제곱이고 이것도 시그마 제곱이고 이것도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n개 있었는데 아이고 분산 나갈 때 n제곱 나갔으니까 n제곱이 나갔으니까 약분이 돼도 밑에 하나 남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증명 안 해. 근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분산은 제곱이 나가다 보니까 약분돼도 하나가 남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고등학교 과정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나왔어.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 하고요. 표본 평균의 아이고 또 타요. 아이고.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의 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그러면은 세 개인 거예요. 세 개.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표준 편차라는 표현들을 보면은 표준 편차는 총 세 개인데 다시 한번 기억할게. 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있어요. 내가 다 설명을 뽑아. 그 표본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 근데 지금 설명은 뭐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뭐 말장난 아니고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원래 집단이 갖고 있는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내가 10개를 뽑았는데 그럼 그 10개 나름대로도 편차가 있을 것인가?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건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한 번만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건 표본 표준 편차고 그런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하다 보면 발생하는 놈은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 눈이 점점 안 보여. 자,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간 친구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간 친구들에게는 되게 간단한 거고 이것도 오타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그냥 n이에요. 추정해 주시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오타 마지막이에요. 자, 루트 n이 아니라 n이 표본의 크기라는 거. 자, 볼게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내가 표본 평균 한 번 구한 걸 가지고 이 집단의 모평균은 뭘까? 라는 걸 거꾸로 추정해 나갈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을 구했어. 얼마 전에 110이라는 표본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럼 내가 저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 내가 5명 뽑아서 예를 들어 9집에 있는 우리 지금 한 20명 평균 됐더니 수학점수 등급 평균이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럼 9집에 다니는 애들이 다 2등급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는 뭘 구할 수 없냐면 점 추정이라 해서 모평균은 이거야 라고 할 수는 없고 구간 추정이라 해서 항상 얼마와 얼마 사이에 니네 평균이 있지 않을까? 라는 구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얘를 기준으로 10만큼 더하고 빼서 야 니네 평균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10씩 더하고 빼서 아니야 니네 평균이 90점하고 누구하고 130점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추정이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하는 행동을 모평균의 추정이라 하는데 첫 번째 신뢰도 나왔어요. 자, 신뢰는 바로 뭐냐? 그 추정이 맞을 확률을 바로 뭐 한다? 신뢰도라고 얘기해. 신뢰도. 저 말이 보통은 95%랑 99% 사용해. 근데 우리 로그 2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로그 2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기억나? 0.3010. 로그 3은 0.4771. 외워 안 외워? 문제에서 주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95%의 추정이나 99%의 추정에 사용하는 그 K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K라는 값도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져야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입니다. 자 요렇게 추정하시면 된대. 너의 모평균은 내가 구한 표본 평균 얘와 얘를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는데 여기는 X바나 K나 시그마나 N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밑에 정의해놨어. 첫 번째 X바는 내가 구한 표본 평균.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근데 가로치세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모표준 편차를 써야 정상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니야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표본 표준 편차인 자 표본 표준 편차인 S를 사용하셔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표본의 크기가 많은 경우는 이 표본이 모집단과 충분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해놓고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시면 배워요. 무표준 편차를 모르면 딴 걸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에이 이것까지 가르치는 거 많잖아. 그냥 써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학교 일 가시면 배우게 돼요. 공대 가도 다 배울 거야. 야, 공대 가면 통계 안 배우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거 다 배워요. 공대 많이 가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루첸이 아니라 A.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도 상수란 말이 있고, 자, 신뢰도 상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요거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어차피 오늘은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식만 사용하면 탁탁탁 끝나거든. 근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이내가 공식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자,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신뢰도라는 건 추정이 맞을 확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메모는 안 하셔도 돼. 그냥 듣고 아, 저 공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그럼 이제 공식 써서 해야지라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뢰도라는 건 이러한 추정이 맞을 확률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 이런 추정이 맞을 확률, 실제 모평균이 내가 추정한 이 구간 안에 실제로 있을 확률, 얘를 뭐라 한다?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신뢰도.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할 거야. 양변에 다 x바를 빼잖아. 이렇게 돼.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n 빼기 x바가 되고, 그럼 또 뭐가 되냐면 x바 날라갔으니까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나 지금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하는 중인데, 근데 여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부호는 같은데 절대값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놈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x바의 마이너스 m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양변 나눠주시면 자 마이너스 k에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자 x바 빼기 m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k가 되고, 그럼 요거를 성방표할 확률이 이게 뭐다? 이것이 바로 신뢰도가 되는데, 선생님 봤어요. x바의 평균은요 m이에요. x바의 표준 편차요. 그럼 이게 지금 x바에 관한 확률인데 x바에 관한 뭘 했다? 표준화를 한 거야. x바의 평균 뺐고 x바의 표준 편차 나눴고, 그럼 표준화가 됐으니까 반으로 접고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것은 자 2 곱하기 자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요것이 바로 뭐다? 신뢰도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양변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k를 읽는 방법이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밑에 단 뭐 어쩌고 해서 자 요런 형태의 식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이내갈 건 바로 보다 집중해줘야 돼. 자, 만약에 이런 식이 나오면 뭐 얘를 바로 k로 사용하시면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뭐로? k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 변에 2배를 해야지만 뭐가 맞는다? 신뢰도가 나온다. 오른쪽 변에 2배를 해야지만 신뢰도가 나온다. 여기다가 뭘 해야? 곱하기를 해야 이것이 바로 신뢰도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절대값인데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니까 그건 접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얘를 바로 k로 사용하고 얘를 바로 신뢰도로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로 주어진 경우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 자, 요거는요, 요거에 여러 개의 정보가 주어진 형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들을 뭐로 사용하시고 k로 사용하시고, 여기에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1을 해주셔야 그것이 바로 신뢰도가 되겠다. k 값만 잘 체크해 주시면, 공식만 쓰시면 해결이 되게 된다. 자, 이유를 좀 이해해 주셔야 내가 쓰는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봐. 자, 한 개념을 설명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평균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데, 추정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막 소수점 계산하고 막 더럽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공식을 만든 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승호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실내 구간이라 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x반은 날아가고,
자,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뺀 형태니까 이 A 요거의 2배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다.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 메모하고 쉴게요. 뭐랑 상관없다? x바랑 상관이 없다. 내가 여기서 뽑은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것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x바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요것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쉬는 시간. 자, 이제 통계적 추정에 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영아, 일어나셔야지. 자, 일단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2번이 비슷한 주제고 1번, 2번 푼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 잘하면 들어오세요. 모듈은 좀 이따가 설명하기 바로 전에 개념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주시고. 자,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했고 뽑았던 거 지우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으니까 확률은 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했는데 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p x바가 20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어떤 의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x바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나왔다? 18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자, 근데 모평균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모평균이 EX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일단 알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에 대한 얘기 전혀 상관없이 이 모집단에 대한 상황만을 가지고서 평균이 18이 되기 위한 A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변수인 10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을 곱한 거와 자, 두 번째 확률 변수인 20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A 자, 세 번째 확률 변수인 30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2분의 1 마이너스 A를 곱해주시면 자, 15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맞나요? 아니죠. 30A가 되겠고 30A 자, 요런 곳이 바로 얼마가 된다? 30A가 바로 평균인 18이 돼야 된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A값이 얼마다?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본의 개념 전혀 상관없이 모 집단의 성질만을 가지고 미지수 A를 해결했고 근데 A값이 5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이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선택했을 때 1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자, 2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 그럼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요것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니까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면 10으로 통분은 5 빼기 2가 되니까 10분의 3 자, 이렇게 각각의 원소가 나올 확률이 정해졌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야, 표본 평균이 21 확률 자, 표본 평균의 정의는 내가 뽑은 두 원소 자, 왜 크기가 2인 표본 추출했으니까 그 뽑은 두 가지 원소의 평균이 21 첫 번째 뽑은 놈하고 두 번째 뽑은 놈의 자, 평균이 21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바로 P 첫 번째 뽑은 변수와 두 번째 뽑은 변수의 합이 40이 될 확률을 계산해달라. 자, 그럼 뭐하고 뭘 뽑아야 돼? 10하고 30을 뽑거나 20하고 20을 뽑거나 30하고 10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기호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뽑은 원소가 10이면서 두 번째 뽑은 원소가 30인 그런 확률과 자, 첫 번째 뽑은 원소가 20인데 두 번째 뽑은 원소도 20인 확률과 자, 첫 번째 뽑은 원소가 30인데 두 번째 뽑은 원소가 얼마인? 자, 10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다. 자,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확률은 변하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0 뽑을 확률이 2분의 1인데 자, 두 번째 30 뽑을 확률 자, 독립시행이야. 보건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뭘 뽑았냐가 두 번째 뽑는 거 영향 주지 않는 독립시행으로 보셔서 자, 이거에 자, 30 뽑을 확률 10분의 3 곱해주시고 자, 처음에 20 뽑고 또 20 뽑아야 되니까 얼마?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계산해 주시고 자, 처음에 30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인데 두 번째 못 뽑을 확률 10 뽑을 확률이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나오게 된대요. 산수 계산은 우리가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의미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일단 메모해두고 가져갈 내용들은 다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개념이 상관 전혀 없이 미지수 A 해결하시고
궁금한 건 x바가 20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걔를 계산한 거야.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밑에 거 한 번만 더 할게. 이거 3번 니네가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뽑은 원수와 두 번째 뽑은 원수의 합이 40이 될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본 게 10, 30, 20, 20에 30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개,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3이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었었는데 그나마 이 문제는 확률에 대한 미지수를 하지 않고 그 이것도 바로 야 표본 평균 몇 개 뽑았는데 자, 두 번을 반복해서 뽑는데 다시 집어넣는 경우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표본균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원 추출의 경우만. 그래서 x바가 2가 되는 얘기는 뭐야? 자, 1 뽑고 3 뽑고 2 뽑고 2 뽑고 3 뽑고 1 뽑으니까 방금 거랑 사실은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총 8개 중에 3이 나오는 개수가 5개니까 자, 8분의 5를 곱해주고 뭐 하면 되네? 8분의 1 곱하기. 자, 2 뽑고 있는 건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니까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주시면 됐고 자, 3 뽑고 1 뽑을 확률은 자, 8분의 5에다가 8분의 1 곱해서 얘네 전부 다 더해주시면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 읽어보시고 니네가 직접 한번 해결해보세요. 자, 1번하고 2번은 뭐 같은 문제라 보셔도 되고 자, 이해가 됐다면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시라. 알겠어. 자, 지금부터 이제 4번부터 표를 한번 쭉 한번 진행할 텐데 자, 요것이 이제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이 통계를 추론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길 바래요. 조금 기본적인 문제는 뺐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길이는 제품의 길이는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원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자, 제품의 길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m의 표준 편차 4니까 자,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거야. 선생님, x에 대한 확률이니까 x에 대한 정보로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 m을 빼고 4로 나눠요. 그럼 m을 빼고 4로 나누면 이 친구는 어차피 0 표준화 되겠지. 자, a에서 평균인 m을 빼고 4로 나누면 자, 요게 바로 뭐냐면 0.3413이 돼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0.3413의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값이?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a에서 m을 뺀 값이 4가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무슨 뜻을 했냐면 이 집단에서 16개의 물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걔네들의 표본 평균을 조사하는 거였는데 중요한 거냐면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항상 따르는 건 아니고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샘플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뽑은 개수가 많아지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결론적으로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표본은 정규 따르는데 평균엔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바로 분산이 달라진다는 거. 평균은 변함이 없지만 분산이 자, 원래 분산 16이었는데 16개의 샘플을 채취했기 때문에 분산이 16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산이 1이 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였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표본 평균이 a 빼기 2 이상일 확률. 자, 궁금한 게 그 표본 평균이 a-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x바 그럼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이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게 표준화가 되겠죠? 자, a 빼기 2에서 m을 제거해 주시고 자, 표준 편차 1로 남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 자, 시험 안 본 친구들은 특히 중요해야 돼. 자, 통계 추천 시험 안 본 학교들은 몇 학교 있을 텐데. 자, 그래서 a 빼기 m. 야, 요게 4라며. 그러니까 2고. 그럼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건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요거야 뭐 정전포에서 그냥 하고 왔을 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4번이었습니다. 자, 가장 뭐 대표성을 띠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볼게. 자, 이제 좀 약간 어떤 실생활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에 표준 편차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는 경고음이 울리는 엘리베이터에 고등학교 학생 9명이 탑승했을 때 자, 경고음이 울리는 이런 반응이 얼마나 되느냐. 자, 보세요. 야, 이 학교 애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9명을 뽑았단 말이야. 9명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야 경고음이 울린다는 얘기는 그 9명의 무게 합이 549를 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야 내가 첫 번째 뽑을 친구하고 두 번째 뽑을 친구하고 세 번째 해서 9번째까지 뽑은 친구 있는데 이 몸무게들의 합이 549 이상이 될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이 일단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지금 이게 원소 개수가 9개다 보니까 양변을 9로 나누면 자 이 친구 9로 나누면 이거 얼마? 60일인가요? 근데 여기 뽑은 9개 원소를 9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뭐다? 표본 평균이 되고,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표본 평균이 얼마다? 60일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자, 9명의 합이 549가 된다는 얘기나 평균 평균이 60일 이상이 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X는 자, 정규 분포 뭐냐면 60, 뭘 따르고 6제곱인 자, 이러한 정규분을 따르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내가 몇 명을 9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분산은 작아진다. 자, 표본 평균은요. 평균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산이 36이었는데 9로 나누니까 4가 되고 자, 2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x바이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x바이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해라. 자, 60 빼면 1, 2로 나누면 0.5. 그래서 얘는 바로 PZ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가 바로 5번 문제였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좀 약간 표현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물어보는 주제니까 기억해 주시고.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실제보다 몇 배? 실제보다 8배 설계를 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지금 이게 몇 킬로? 이게 지금 519면 한 4톤 정도 버티게끔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4톤 정도 하니까 그냥 한 1000kg, 한 1톤씩로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성수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지키고. 자, 이제 6번하고 7번 문제 보고 8번을 또 풀어볼 시간 주긴 할 텐데 자, 6번부터의 주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자, 변수가 두 종류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과연 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6번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추출한 x바 근데 이러한 정규분포에서 몇 개를 뽑으면 25개를 뽑은 y바라고 하는 두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 학교 오늘 학교? 그럴 수도 있지. 앞에? 자리가 딱히 없으니까 공식. 잠시만 이걸 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에서 16개를 뽑은 표본 평균이 있고 이런 집단에서 25개를 뽑은 표본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뽑은 X바나 여기서 뽑은 Y바는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래서 바로 기호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뽑은 X바는 평균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원래 분산이 64였는데 거기서 16개를 뽑았으니까 분산이 뭐가 되고 4가 되게 되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자, 2가 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괜찮겠어? 두 번째 간다. 야, y는 내가 여기서 뽑았단 말이야. 25개를 y반은. 그럼 평균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자,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걔를 25개 뽑았으니까 요게 분산이 되고 기호로 표현할 때는 보통 5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뭐로 나누는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x바랑 y바는 각각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자,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얘랑 더해서 1이 된다. 표준을 하겠죠. x바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해도 되고 자, y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할 텐데 그럼 첫 번째 저 px가 53? 그럼 50을 빼고 2로 나눠주셔야 돼. 자, 첫 번째인 x바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x바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해도 되니까 50을 빼고 2로 나눠주시면 자, z가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로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자, p 표준화 되겠지?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느라 같지? 자, 69에서 75를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자, 요거로 나누라는 얘기는 뭐다? 자, 시그마 분의 5를 곱하라는 얘기고 요거로 나누라
5분의 시그 알파로 나눠라는 건 시그마분의 5로 곱하는 일이고 요것이 얼마다? 1이 되게 되더라. 근데 지금 얘네들의 부도 방향이 같은 상황에서 자 얘보다 작을 확률하고 얘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뭘까요? 얘네들의 관계는 뭘까요? 자 1보다 작을 확률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을 더해주면 1이 될 거야. 자 Z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두 개를 더해야 1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셔야 된다. 나도 잘못했어? 그거 1.5. 어디가? 1.5 어디가? 1이 1.5. 1. 아 1.5야. 왜 아까 1.5라 그랬는데 분명히 그죠? 뭐 처음이야. 귀여워. 자 1.5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분의 32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얼마다? 20이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했고 자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y바가 70보다 크다 그죠? 그럼 y바는 확률이니까 마찬가지로 표준을 해야 되죠. y바의 정보를 가지고 자 71에서 평균인 75 빼면 마이너스 4인데 근데 시그마가 20이면 이 친구 뭐가 되냐면 20 5분의 20이면 얘 4고 4의 제곱이니까 얘를 4로 나눠준 요게 이 문제가 궁금한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표준화 돼서되면 확률은 니네가 이제 정지용표에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하나 하고 또 니네한테 풀어볼 시간 줄 거야. 자 7번 풀고 그 다음 8번은 니네한테 한번 해보라고 시간 줄 테니까 잘 보시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알겠지만 부호를 보세요. Z에 관한 확률도 있고 X 바에 관한 확률도 있고 막 X에 관한 확률도 막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변수에 관한 확률이냐에 따라 표준화해야 될 식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자 7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야 모평균 70하고 모표준 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집단에서 25개의 표본을 채취한 그놈들을 X 바라 했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분포 75, 자 5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내가 25개의 샘플을 채취했고 그럼 그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이 달라진다. 자 원래 분산 25인데 25개 뽑았으니까 분산율로 작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 이거 볼게요. 자 Z의 절대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Z가 C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C보다 작다는 뜻이야. Z의 절대값이 C보다 크다는 얘기는 Z가 진짜로 C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여기에 C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은 이쪽 부분의 넓이가 표준화됐을 때 0.06이고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다? 0.03이구나.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까지 조건이 주어졌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참고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 봅시다. 선생님 어떠한 A를 기준으로 A보다 클 확률이 0.05라면 그럼 그 A는 C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A보다 클 확률이 0.05 얘보다 크죠? 그럼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갈 확률이 요거보다 크기 위해선 A 값이 어디에? 여기 존재해서 요거보다 큰 확률이 얼마가 되는? 0.5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A하고 C 비교하면 C 값이 크다? 그래서 누가? C가 크다. 그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쉬운 거야? 자 이제 갈게. 니은 선생님 X바에 대한 확률이네. 그럼 X바에 대한 확률이니까 뭘 가지고? X바를 가지고 표준화해 주셔야 되고 75를 빼고 1로 나눠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니은에 나와 있는 놈이 나 확률인데 Z 자 75를 빼면 C고 1로 넣으면 C니까 자 요것이 0.97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C 이상의 확률이 0.03이니까 C 이하의 확률은 0.97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기억니은 디귿은 지그시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지그시 하면 맞을 텐데 느낌상 자 디귿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X바에 관한 확률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럼 지그시에 나와 있는 저 조건 X바가 B보다 큰 확률을 표준화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표준화가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B에서 X바에 대한 평균인 75를 빼고 그거에 대한 표준에서 나는 이놈이 얼마가 되나? 0.01이 된다.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야. 상당히 높은. 요거보다 클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상당히 높은 컷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 빨간색 네모는 어디 있어야 된다? 이쯤에 있어요. 빨간색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황색이라 할게요. 자, 이 주황색은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얘보다 클 확률이 0.01이 되는 건, 이 네모가 어디? 이 네모요? B 빼기 75가 누구의? C의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부분 보시면, 오케이. C가 B 빼기 75다 작냐? 라고 했으니까 지그시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다. 자, 밑에는 8번을 푸시는데 구별 잘 해야 돼. X하고 X바를 보시고 각각 표준화를 해야 GK하고 HK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 이거 한 4분 줄 테니까. 자, 밑에는 8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9번에 나와 있는 이 표 선생님이 이제 복붙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붙였는데 이거 좀 수정해 주셔야 돼. 자, 실제로는 이거 반올림 돼서 0.19, 요거 반올림해서 0.34 수정해. 자, 0.43, 요거는 0.48, 요거는 0. 얼마냐면 4구로 놓고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반올림된 표가 주어졌는데 같은 왼쪽이 똑같아서 복붙하다 보니까 반올림이 안 된 거 썼는데, 이렇게 해야 일단 이 문제는 의미가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라는 변수가 있어. 근데 2500개의 무게 평균이라는 놈도 있고 불량품의 개수라는, 야 심각해, 변수가 3개야. 자, 제품의 무게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무게가 50개 이하인 불량품의 개수에 관련된 변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2500개를 뽑은 2500개의 평균이라는 개념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변수가 총 3개가 등장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표준화해야 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의 목적은 x에 관한 평균 분산 주어졌고, x바나 y에 관한 평균 분산을 빨리 구해놔야 걔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들을 비교할 수 있겠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변수가 3가지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일단은 먼저,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x는, 이건 대놓고 줘졌네요. 자, 평균이 60에, 자, 표준 편차가 5인,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자, 갈게. 야, 이 중에서 제품의 무게가 50g 이하면 걔를 불량으로 판단하니까, 참고로 불량률이라는 거는, 자, 불량률이라는 거는 제품의 무게가 50 이하인 확률, 그럼 x에 관한 표준을 하겠죠. 60을 빼고 마이너스 2, 다시 해. 자, 이거 나눈 과정까지 60을 빼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5로 나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P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자, 표준화된 변수 Z를 기준으로 평균이 0일 텐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얘는 바로 2보다 큰 확률. 자,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 그러면 0.02, 그럼 너도 0.02, 그래서 50분의 1의 확률로 얘는 불량품을 만들구나 라는 걸 이렇게 불량률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x바를 먼저 볼게. 선생님, 내가 여기서 2500개를 뽑아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 x바, 그럼 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자, 분산이 25인데 2500개를 뽑았으니까 25를 2500으로 나눈 100분의 1이고 표준 면적 10분의 1이고, 그래서 10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x바의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자, y는 뭡니까? 자, 2500개를 만들어서 발생하는 실제 불량품의 개수. 그럼 일어날 확률이 50분의 1인 걸 알면서 2500개를 반복했으니까, y는 이항분포 2500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분의 1인데,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얘랑 곱한 끝에는 모두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얘랑 곱한 약분된 50의 평균이고 6건의 확률인 50분의 49 곱하면 49, 분산이 49, 그래서 7제곱이라는, 자, y는 y대로, x바는 x바대로, 자, x는 x대로 모두 평균 분산 구해놨으니, 자, 밑에 있는 요거 각각 표준화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미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모든 확률들 다 각각의 표준화해서 비교해 보시면 뭐 참 거짓은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만.
자, 많은 친이 오지만 지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지그세 좌변을 표준하겠습니다. x에 관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로 표준화를 하셔야 되고, 그럼 60을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바로 좌변을 정리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갑니다. 자, x 반니까 얘도 표준화가 되겠지. 근데 표준 편차가 뭐라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10을 곱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60하고 나누면 이거 10k, 요거는 마이너스 10k. 그래서 k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누가? 얘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그세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얘기다. 오른쪽이 훨씬 크니까, 그죠? 폭이 뭐 비교할 수 없죠. 5분의 k하고 10k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그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 크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인 표본 평균의 분산에 관련된 얘기고, 자, 뒤에는 네 가지 문제가 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은요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내 구간. 자, 실내 구간의 길이나 실내 구간에 대한 길이 공식인데, 자, 다시 한번 공식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공식만 확인하고 갈게.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하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이거야? 아, 주는 거 아니구나. 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뭘 한다?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평균의 추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 내가 구한 x바를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요. 근데 뭘 빼고 더하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k는 바로 뭐다? 신뢰도 상수라 해서 문제 딱 보시는데, 야, 문제가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정 문제인데 추정에서 값이 꼴랑 하나밖에 안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모르고 사용하면 k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2배 하면 보다 신뢰도가 되게 된다. 근데 솔직히 하나밖에 안 주어지면 선택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k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k가 얼마? 자, 1.96 쓰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를 잘 세치해야 되는데, 자, 시그마는 5표준 편차, n값은 표본의 크기, x바는 표본 평균. 읽어볼게. 자, 탁구공을 내가 해서 자, 100개에 대하여 치어 오른 높이의 평균 100개를 조사를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245니까 요것이 바로 뭐다? x바 245가 x바가 되는 거. 그러면 표준 편차는 동규야. 이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야? 후보. 무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얘는 표본 표준 편차야. 내가 100개를 뽑았는데 걔네들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지만, 자, 무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 놈을 뭘로? 무표준 편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일단 원칙은 요거는 바로 표본 표준 편차 S지만 무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시그마로 바꿔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고등학교 거기까지만 봐주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45로 빼기 k 곱하기 1.96에다가 자, 뭐 몇 개 뽑았다고? 100개를 뽑은 이 친구가 바로 뭐다? 표본의 개수. 그럼 얘가 루트 시전 12 밑으로 내려가고 표준 편차 20이 올라간 요것이 바로 왼쪽 끝. 그럼 오른쪽 끝은 이렇게 되겠죠. 자, 245를 기준으로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해주고,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실내 구간.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그래서 7개의 정수가 들어가게 돼요.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 곱하기 20제가 3.9이라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시면 한 3.9이 빼고 더했으니까 그 안에 정수 개수는 9개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고 공식 외우셔야 돼.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온지 아까 개념 설명 설명했으니까 이 안 되는 부분은 앞에 부분 다시 좀 봐주시기 바라고. 형아 뭐? 더하기. 더하기. 표준이 이상하더라고. 더하기. 미안해. 뻔하죠? 자, 11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 구간이 거꾸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뽑은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인데, 엄청 쉬워요. 야, 먼저 볼게. 야, 내가 분명히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을 할 때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친구랑 더하고 반하고 나누면 뭐가 나온다? x바가 나와요. x바를 기준으로 같은 양 더하고 빼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양 끝의 중간은 바로 뭐다? 표본 평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친구랑 더하시면 얼마냐? 20이 나와요. 20. 그죠? 아니야. 아닌데? 20 맞아? 20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랑 얘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자 9.608에다가 자 10.392의 평균이 되는 이 10이 바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 더하고 뺐으니까 이 친구들의 센터가 바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일 것이다. 자 이제 n값 계산해야 되는데 뭐 실내관의 길이 공식을 쓰셔도 되고 그냥 덧셈이 편하니까 오른쪽 끝과 같게 자 야야야야야야 너 10.39이 말이야 너 어떻게 구한 거냐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 10에다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서 계산을 했을 텐데 서치해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어이구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에서 선택을 했고 자 K값은 1.96을 사용을 하고 K값은 1.96 사용하고 삐진 거 나왔어요. 옛날 맞죠? 그럼 이거 10 넘기고 이거 나누고 제곱해서 N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 산수 계산이니까 니네가 하세요. 할 수 있겠지? 자 미지수가 하나 넘게 돼. 자 오른쪽 끝은 어떻게 쓴다는 거냐?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해서 만든 거 아니냐?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설명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 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실제로 그랬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찝찝했는데 담임이 왜 그래 그냥 막 물어봤는데 설명을 했는데 뭐가 알아듣나? 대학교 수학 갖다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니까 왜 그래? 알겠어요. 외우면 다 맞아요. 자, 우리의 목적은 답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공식을 좀 외워두셔야 된다. 자 오른쪽 이겁니다. 아이고 두 문제를 더블 클릭해 버렸네. 자 12번 12, 13 하고 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자 어떤 도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고 저거 무슨 표준 편차? 형아 저거 무슨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어떤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딩동대 자 어떤 도시의 전체 학생들의 표준 편차가 5인 상황이 돼서 실내도 95%에 대한 실내 구간에 길이 났어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실내 구간에 관한 길이 공식을 지금부터 사용을 할게.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빼니까 x반응 상관없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근데 이 길이가 1kg 이하가 되고 싶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K는 뭐야? K 1.96 표본 개수 몰라 그게 궁금한 거야 임마. 자 표준 편차 얼마? 5 요것이 1분에서 끝났다. 요거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루트에 넘어가시고 자 얘랑 곱하면 10이니까 얘가 19.6이 되고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하면 이게 좀 귀찮지만 진짜로 19.6 곱하기 19.6을 계산하셔야 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384.16이 나오더라고 진짜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 385개는 뽑으셔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자, 이 13번 문제가 사실은 좀 되게 좀 독특한 문제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보통 안 내기 때문에 내면 애들이 되게 치명적으로 당하는데 자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문제를 봤어. 실내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거야 그거 추정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값이 여러 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니네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 값이 바로 뭐다? K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다 뭘 해줘야? 곱하기 2배를 해야지만 뭐가 된다? 실내도가 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행할게. 뭔 뭔지 모르면 앞에 거 나온 걸 봐. 이따가 나중에.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실내 구간이야. 야야야 실내도 79.6%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L 똑같은 조건에서 실내도 알파 %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L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그 알파 %인 두 번째 실내 구간의 실내 도는 과연 얼마가냐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황색 쓴다. 야 L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계산되겠지. 자 2 곱하기 K 곱하기 잠깐만 공식은 어차피 L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럼 일단 먼저 주황색 먼저 확인해 보시면 야 주황색은 지금 현재 신뢰도가 79.6%잖아. 그럼 니네가 아예 신뢰도를 써. 이거 2배하면 얼마야? 0.786이고 요게 79.6%겠지? 요거 2배하면 0.909니까 90.9%겠지?
요거 2배 하면 이거 얼마야? 2배 하면 0.95니까 95%겠고 요거 2배 하면 얼마야? 2배 하면 물어봤어요. 2배 하면 0. 뭐야? 도와줘. 0.9985냐? 그럼 98.5%겠고 실내도가 요거 2배 하면 헷갈린다. 그거 먹으면 그거 99. 오케이. 자, 요것이 각각 이 논문을 추정했을 때 신뢰도를 미리 한번 적어봤어. 괜찮겠어? 2배 한 거야? 뭐 사주 틀렸냐? 8.5. 98.9. 자, 갈게요. 야, 첫 번째 주관세. 신뢰도 79.6%니까 뭐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1.27에 곱하기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왜냐면 같은 집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n하고 시그마는 다르지 않아? 요거만 달라지는 거야. 자, 두 번째 선생님 2L이 됐대요. 2L.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 곱하기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야. 2 곱하면 3. 얼마? 5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3.54 어디 있어요? 나 더 곱하기 못하니. 욕할 뻔했네. 자, 2.54 두 배 하면 양변 2 곱하면 자, 2.54에 관한 신뢰도는 몇 프로다? 98.9%다. 정답은 그래서 98.9%.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 개가 주어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놈들이 K고 여기다 2배를 하지만 신뢰도가 되겠다. 왜 그런지 이유는 다 설명했어요. 자, 15분 쉬고 이제 뒷부분 나머지 운동 할게요. 쉬는 시간. 자, 14번 먼저 보세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비누의 무게는 평균 250에 표준 회차 20인 정규표를 따르는데 이 회사 비누 중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부응한 모든 평균을 이해를 하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될 확률이 0.9544가 아니라 0.9544가 작기 위한 n값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이제 n이 미지수니까 그 미지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세워보자. 그래서 n에 대한 범위를 계산해보자. 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무게는 평균이 250에 표준 편차 20인 정규를 따르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은 250에 자, 분산은 원래 400이었는데 자, 샘플 개수 나눈 그래서 나눌 때는 뭘로 하면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친구 봤어. 봤더니 250을 빼야 되거든. 근데 250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8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그거의 역수인 20분의 루트 n을 곱하는 거고 저 친구를 표준화 해주시면 z가 자 어디 사이가 되냐면 자 8 곱하기 자 20분의 루트 n과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자 20분의 루트 n인 자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44보다 작고 싶다. 자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0.9544보다 작고 싶다. 자 근데 일단 이 친구 양변 자 절대값이 한테 같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이쪽 2로 나눠주시면 P 자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누구보다 자 이거 뭘로 바꾸네 4로 바꾸면 5분의 2가 남죠? 그래서 5분의 2 루트 n으로 나눠준 자 요거의 확률이 누구보다 작고 싶으냐? 자 이걸 반으로 나누셔야 돼. 자 0.9544 반으로 나누면 0.4772고 477이 이것이 0.4772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러한 n값의 범위를 계산해 달라. 자 근데 문제표를 보니까 0.477은요 2까지의 확률이거든.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자 0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2를 기준으로 자 2까지의 넓이가 정확하게 0.477이거든. 자 근데 네모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77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럼 보라색 놈가 어디? 여기 있어야겠죠? 그죠? 0부터 2까지가 정확하게 0.477인데 0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477로 작으니까 네모는 바로 이의 왼쪽에 있어 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루트 n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로 나누고 곱해주고 잘 곱해주면 n값은 25가 최대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자 밑에 있는 경우도 아마 비슷한 원리나 앞에 배웠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13번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오른쪽에는 16번 문제. 이것도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예요. 약간 까다로운 문제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한 25개를 뽑았더니 월요일날 설명하다 보니까 얘 너무 지치더라고.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개념은 빼고 설명할게. 자, 16번 문제 볼게.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무게가 100g 미만인 것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는데, 자, 회사에서는 판매 특집, 예를 들면 한꺼번에 팔아치우려고 4개씩을 포장해서 이제 만드는 세트를 만들었는데, 자, 세트 안에 들어있는 비누 무게의 평균이 100g 미만이면 불량이 되는데 그것이 1000개 중에 1개 나온다. 그러니까 불량률을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그랬을 때 만들어낸다. 세트의 불량률을 가지고 뭘 구해라? 원래 비누의 불량률을 계산해봐라 라는 게 이제 이 문제거든.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호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호화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 자, 이 친구 여기서 만드는 비누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x는 뭘 따르게 되면 정규분포인데 평균과 분산을 지금 현재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 여기서 내가 4개씩 샘플을 묶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자,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자, 분산만 달라지면, 그래서 나누는 계산을 할 때는 2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겠지. 표준화를 할 때는 2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고 원래 분산 시그마 되고, 자, 4개를 모아서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자, 세트의 무게가 평균 100g 미만이면, 그래서 세트의 무게, 세트의 표본 평균이 자 100g 미만이면 불량이라 하는데, 자, 그 불량률이 1000분의 1이라면, 이것이 0.001이라면 과연 궁금한 건 뭐냐? 비누 한 개가 불량이 될 확률이 PX가 100 미만인 이것이 궁금하다. 일단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한 세트의 비율이 불량이 생기면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회사에서 생산된 비누 한 개, 세트 말고 단품. 그래서 비누 한 개가 불량이 될 확률은 과연 얼마가 되냐. 자, 일단 뭐 주어진 조건들은 이런 조건인데요. 자, 그럼 당연히 이것도 x바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x바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준화 해주셔야 되고, 계산해 볼게. 자, 선생님 표준화 되겠죠? 표준화 되겠지. 자, 100에서 평균인 m을 빼고, 자, 2분의 시그마로 나누라는 얘기는 시그마분의 2를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그마분의 2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시그마분의 2를 곱한 거. 자, 요것이 바로 얼마다? 요것이 0.001이다. 자, 근데 얘보다 작을 확률이 0.001이면 이거 되게 작은 값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 표준화된 여기서 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자, 여기는 이 보라색 박스보다 작을 확률이 0.001이라는 얘기는 그 보라색 네모가 상당히 밑에 쪽에 있어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 얘가 0.001이 돼야 되고, 그 여기다가 0.499가 돼야 되고, 0.499는 3.0.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보다 작을 확률이, 자, 10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양변 정리하고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100 빼기 n에 2배를 한 것이 시그마 넣어서 마이너스 3시그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시그마, 2분의 3시그마, 시그마분의 100 빼기 n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뭐 산수 계산이니까 그냥 암산 좀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야 사실은. 자, 근데 문제가 원했던 건 원래 비누 무게 단품 하나가 불량이 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주셔야 되고, 자, 10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준 놈,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 친구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z가,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구나. 이거는 니네가 정규분포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했지만, 자, 이런 스타일에. 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솔직히 아니지만, 표본을 만들면 그만큼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불량될 확률이 적어진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너 70점 이하면 탈락. 그럼 탈락하는 일이 생기는데, 평균이 70점 이하면 걔네 다 탈락시키겠다.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탈락될 확률은 적어지게 된다 이런 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묶음 판매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런 게 이유가 없잖아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만큼 이제 묶어서 판매하면 분산이 작아지니까 불량될 확률, 전체적으로 같이 불량될 확률은 점점 작아진다. 그 중에 70 이하인 놈이 있어도 좀 무게가 많이 나간 놈이 걔를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세트 상품을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옛날에 들더라고. 근데 아니겠지. 한꺼번에 많이 팔아먹으려 그런 거야. 자, 정리하고 뒤로 넘어간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너에게
풀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자, 17번하고 18번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17번 문제를 풀어주고 얘한테 마찬가지로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을 줄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자,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면 이게 빨리빨리 기호화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다. 자, 가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채취한 근데 보니까 이거는 크기가 7인 표본하고 크기가 10인 표본을 같은 집단에서 뽑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뽑은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분산 달라질 것이고 바로 그래서 XA와 XB바에 대한 분포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선생님, XA 바하고 XB의 바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자, 원래 평균 M은 변함이 없겠지. 분산만 작아지겠지. 또 원래 분산 4잖아. 그럼 나는 분산이 7분의 4가 될 것이고 나는 분산이 10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요거 루트씌우고 루트씌움으로 나눠주셔야 표준화가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뭘 먼저 확인할 거냐면 자, B-A하고 C-D가 아니라 D-C를 먼저 조사를 할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정했으니까 요 C부터 D까지가 D에서 C를 뺀 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고 자, 95%의 신뢰 구간을 이용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선생님,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럼 한번 밑에 더 조건을 볼까요? 근데 보니까 95%에 대한 K가 안 주어졌어? 원래 95%에 대한 신뢰도의 K는 1.98을 보통 사용하지만 1.96을 보통 사용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냥 미지수를 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 신뢰 구간의 길이 한번 가볼게. 자, 2K 곱하기 루트 n 시작할게. 자, 2 곱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 루트 7분의 시그마가 바로 너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고 그럼 나는 마찬가지로 자, 2 곱하기 K 안 알려줬고 너는 10개를 뽑았으니까 자, 루트 10분의 시그마 요것이 이제 각각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다. 자, 디귿을 먼저 바로 확인할까요? 자, 얘랑 누가 크니까 작은 걸로 하면 B 빼기 A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기억하고 니은 자, XA 바의 분산 XB 바의 분산 자,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얘가 더 크죠?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다 기호로 쓰면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니은 표준을 하죠? 너는 XA 바 나는 XB 바 그럼 평균인 M을 빼는 건 똑같지만 나눌 때 값이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니은의 작은과 우변을 계산해 보시면 자, 좌변 표준화 됩니다. 자, 평균 빼면 2가 남는데 자, 이 친구의 표준 편차로 나눠져야 되니까 루트 7분의 2로 나눈다는 얘기는 2분의 루트 7을 곱하겠다는 뜻이고 자, 2분의 루트 7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자, 너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되겠지? 평균 빼면 2 남는데 루트 10분의 2로 나누라는 얘기는 2분의 루트 10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친구도 2에다가 자, 2분의 루트 10을 곱해주실 거고 자, 약분되도 어떻게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하셨죠? 자, Z가 루트 10보다 제가 확률이 더 크겠지? 자, 그래서 디귿의 니은의 확률은 맞는 말이 된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맞는 말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지만 자, 밑에는 18번 문제 지금 바로 해보세요. 꼭 5분 주겠습니다. 모르는 거? 그냥 자, 따라 풀어보면 될 거야. 자, 이제 모듈의 분포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이고 참고로 다음 교육과정에 요거 날라갑니다. 이것이 재수한다면 죄송 얘기지만 혹시나 한 번 더 쓰신다면 이 부분은 알 필요가 없다.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되는데 자, 모듈이라는 개념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평균 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뭔가를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뽑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자, 모집단의 특정 성질을 띠는 원소의 비율을 뭐라 하냐? 모비율. 뭐 내가 듣는 얘는 구주입의 전체에서 유동식을 아는 사람의 비율. 전체에서. 그걸 모비율이라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궁금하니까 그중에 셔츠버스 11번 버스 타는 애들 해서 너 유동식 아니야? 유동식 아니야? 유동식 아니야? 물어봐서 그 표본 안에서 그 성질을 띠는 애들의 비율 걔를 구한다?
표본 비율 읽을 땐 P햇이라고 해요. 모자. P햇. P햇은 바로 뭐다? 뽑은 원소 중에 실제로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의 비율을 바로 표본 비율이라고 정의하는데 물론 이것도 변수예요.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걸 이따가 좀 이따 2층에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나 알겠지. 나간 사람도 우리 보시니까. 사람 나가는 이동식 알았는데 몰라요. 그렇지 않겠냐.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고 변수다 보니까 평균도 존재하고 분산도 존재하고 표준 편차도 존재하는데 요거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구주입에 다니는 전체 애들의 10분의 1을 할게. 10분의 1 유동식을 알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몇 명에게 물어봤냐면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럼 그 실제 100명 중에 저 유동식 아는데요? 라고 하는 그 사람 수는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자, 구주입에 출구에서 나온 사람한테 유동식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대답할 확률이 10분의 1인데 100명에게 물어봤으니 반복해서 물어봤으니 그 x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P햇이나 자, VP햇 자, 요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간단히 보여줄게. 자, 선생님 P햇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뽑은 개수 중에 실제로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고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이 P햇을 구하기 위해서 이 뭐냐면 n분의 x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확률 배수에 n분의 1 곱하면 그 n분의 1은 밖으로 나오고 남은 건 2x고 자, 근데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하기 때문에 이 친구 바로 np 되고 약분되면 바로 뭐다? p와 동일하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동일하듯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VP의 값이다요. 그럼 V 뭐야? n분의 x 근데 알겠지만 n분의 1을 분산에 곱하면 이 친구는 n제곱분의 1하고 분산 x 자, 근데 n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자, 이항 분포의 분산은 그 시행 횟수와 확률과 6건의 확률을 곱하죠. 그래서 n끼리 약분되면 바로 n분의 pq가 6건의 확률을 표현했을 때 분산 루트 씌우시면 표준 편차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까먹으면 니네가 직접 유도해서 P햇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추정을 하는데 내가 구한 P햇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는데 마찬가지로 신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놈은 똑같고 자, 아까 뭐였지? x바에 뭐 더했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했거든? 바로 뭐냐면 이 친구의 표준 편차를 곱해 더했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햇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더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모 비율에 대한 추정 공식이다. 동일한 원리란 얘기입니다.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이것도 P햇에 대한 표준 편차. 마찬가지에 공식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됐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공식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풀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모비율, 표본 비율의 개념. 자, 모집단에서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비율을 P햇이라 하고 그에 대한 추정 공식도 동일하게 아까처럼 나오게 됩니다. 내가 구한 P햇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는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PQ 분자가. 자, 그럼 이제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20번 문제. 자, 6개 남았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쭉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야, 어느 음악 동아리에서는 금년에도 정기 연주를 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실제 참석자의 비율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모비율이 2분의 1이에요. 야, 근데 이 사람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참석자의 비율이 0.43과 0.5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 풀이가 두 가지 있는데 자, 모비율을 풀고 다리가 한번 풀어볼게. 자,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 요 메모만 좀 남겨둬. 이렇게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 야, 모비율이 2분의 1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참석자의 비율인 P햇이 0.43 이상이고 0.56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일단 이게 문제가 원하는 건 그 비율이 100명을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들의 실제 비율이 0.43과 0.5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는 P햇에 관한 확률이니까 P햇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되고 그럼 P햇에 대한 평균과 P햇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를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P햇에 대한 평균은 P와 같다 했고 자, P햇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자, 비율인 2분의 1과
6건의 비율과 걔를 샘플에게 쓰인 100개로 나눠줄 뭡니까? 400분의 1. 자,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선 뭘로 난다? 20분의 1로 나눠서 표준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계산 안 할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표준화가 되겠네. 자, 0.43에서 2분의 1인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인 20분으로 나눠주시고, 그래도 오른쪽 끝인 0.56에서 평균인 P의 신 얼마? 2분의 1을 빼주시고 2분의 1을 빼주시고 뭘로 나눠주시고 루트 그러니까 20분의 1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의도한 바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문제가 의도한 바. 근데 이건 푸지 않아요. 자, 모듈이라는 개념이 이항분포에서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이항분포로 푸시는 게 나아. 자, 참석자의 인원수를 X라고 하면, 야, 100명 중에 0.43과 100명 중에 5.6이면 0.56이면 이건 X가 누구? 43명보다 크거나 같고, 자, 56명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런 확률을 구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의 이주가 나오지만 옛날 거로 돌아가세요. 자, 근데 X는 뭐 따른다? 이항분포. 몇 명이 물어서 100명에게 물어봤고 온다고 대답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자, 요거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 이항분포에 대한 분포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자, 얘랑 곱하면 평균이가 평균 50이고요. 6건의 확률인 2분의 1 곱하면 분산은 25가 되니까 5제곱이 되고, 그래서 얘를 요걸 가지고 표준화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간다. 실제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교육관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잠깐만 빠져 들어가 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얘네 들어왔는데 니네 전엔 또 없었어. 다시 또 없어지면 개판이죠. 교육과정 좀 일반적으로. 근데 전에는 한 100년 갔으면 좋겠어. 자, 이 교육과정 빵빵빵 30년 동안 유지한다. 이러면 되는데 뭐 니네 알지? 니네랑 니네 다음이랑 니네 다다음이 수능 다 다른 거 알죠? 니네 기하를 이과가 보잖아?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은 기하가 아예, 내가 기하 정말 좋아하는데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밑에 애들은 기하하고 확통하고 미적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시험 보는 거야. 25문제 공통에서 5문제가 이제 A계열, B계열, C계열이 되는데, 나는 확통을 볼래요? 나는 기하를 볼래요? 나는 미적을 볼래요. 5문제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5문제가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자 안에 이제 몇 문제가 40문제 있어서 25문제 공통으로 풀고 5문제에서 난 기하 싫은데 그럼 기하 아예 안 하시면 되고, 나 미적분도 싫은데 그럼 미적분도 안 하시면 되고, 확통하시면 돼. 나 확통 싫은데 그럼 미적분 하면 되고. 그러면 25문제는 뭐로 나오냐? 시그마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교육관이 참 안타까운, 내가 볼 땐 다시 돌아올 텐데, 야, 연속 3년이 다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과정이 얼마나 진짜 참 불속으로 만드는 겁니까? 바뀌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니네 혹시 나 기하를 좀 싫어, 나 미적분을 좀 싫어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농담이고, 교육관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1년 동안 배낭여행 딱 갔다 오면 뭐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아까겠지만 이건 이항분포로 푸시라는 거 농담이에요. 무조건 한 번에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속으로 그래? 게이드? 이러면 안 돼. 속마음으로 그럼 기하 안 해도 된다고? 이러면 늦게 태어날걸. 이런 생각했으면 안 되고, 자, 극복하셔야 됩니다. 야, A 조사기관에서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를 조사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신뢰권의 길이에요. 그럼 모평균에 대한 신뢰권의 길이 공식은 뭐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건 모평균에 대한 신뢰권의 길이 공식이고, 그럼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원의 공식은 2K 곱하기 루트 n면 똑같은데 여기 뭐냐? 루트 PQ가 오시면 돼. 근데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니 모비율을 모르는데 추정을 해야 되는데 모비율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도 왜 정규 저 앞에 단어에서 이 앞에 본에서, 자, 모표준 편차 모르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비율을 알 수 없으면 표본 비율에 대한 P-hat, Q-hat을 이용해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끔 허용을 해놨어요, 교육관이. 자,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야, 봐봐. 400명 중에 80명이 그랬대. 그 신뢰도 95%니까 못 써. K값은 있으란 얘기고,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자, K가 하나밖에 없죠. K가 2가 되고, 자, 몇 명 뽑았다고 몇 명? 400명 뽑았으니까. 루트 400. 근데 400명 중에 몇 명이, 400명 중에 80명이 그렇게 대답한 5분의 1이 피해. 그래서 루트 5분의 1과, 자, 5분의 4를 곱해주시고. 계산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단어는 이래요.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공식들 이런 거 좀 외워주시고. 자,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길이 공식을 바로 해결해봤어요. 다음. 자,
자, 22번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4개 남았고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게. 아, 이 교재를 계속 써야 되는데 여름에 이게 딱 이제 천장에 탁 이제 시스템이야 거. 아니 5층에 된 교실을 신설을 하고 있거든. 거기실 많이 크게 아니 근데 새로 만들면 더 좋게 만들겠지? 교실 새로 만들면은 거기도 더 좋게 만들지 않겠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기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보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좀 어렵게 나온 통계 문제고, 야 볼게. 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0.9544 이상이 되게 하는 자 미지수 n 값을 범위를 계산해라. 일단 이 문제가 오는 건 저렇게 될 확률이 0.9544 이상이 되도록 하는 n 값의 범위를 계산해라. 자,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 큐햇이에요, 큐햇. 자, 봐봐. 지금 왼쪽이 이미 p햇 빼기 p로 정리가 돼 있고, 그럼 얘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뭘로 나눠야 표준화가 되는 거냐면, 루트 n분의 루트 pq 햇으로 나눠줘야 그게 바로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p햇에 대한 평균, p햇에 대한 표준 편차. 오케이? 자, 요걸로 나눠야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요거 이렇게 된다? 그냥 번분수 생각해봐. 그럼 얘랑 곱한 거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자 p햇 빼기 q, p햇 빼기 p의 절대값에다가 뭐를 나눠주고 요거랑 밑에 가고 어디갔어 자, 루트에 자 p햇 q햇 되고 여기다 뭘 곱한 자 루트 n을 곱한 자, 이게 바로 표준화된 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먼저 얘를 뭘로 나누냐? 일단 얘로 나눠요. 그럼 저 식은 자 p햇 마이너스 p 작거나 같아 0.16 그럼 얘가 전부 더 나누면 루트에 뭐가 되면 자 p햇 q햇 이렇게 되는데 자 표준화하기 위해선 양을 곱한다 루트 n을 곱해주신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 친구는 표준화 되겠지? 절대값 표준화 되겠지? 자 표준화 되시고 자 0.16에 뭐를 곱해줘야 루트 n을 곱해줘야 이것이 바로 표준화된 변수라고 보시면 되다. 자 이게 지금 변수가 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p햇에 대한 평균이에요. 기대값. p햇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바로 표준화된 변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분수로 계산해 주시면 루트 n이 올라가 일로 올라가게 되니까 오케이? 왜냐면 얘랑 곱하거나 얘랑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바로 표준화된 변수. 그래서 양변 먼저 p에 q에 나눴고 그죠? 그럼 뭐만 해주면 양변에 루트에만 곱해주시면 양변에 루트에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요것이 이제 바로 표준화된 변수 되시겠다. 자 근데 그거의 넓이가 얼마? 0.9544 이상 절대값이니까 반으로 적었네?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16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자 0.9544의 반토막이면 얼마야? 0.954의 반토막이면 0.9544의 반토막이면 0.477이 0.477이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여기 꼴랑 하나밖에 안 줘줬기 때문에 밑에 지금 이거 꼴랑 하나밖에 안 줘줬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기 먼저 확인할 수 있죠. 자 선생님 표준화된 변수가 0보의 평균을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0부터 2까지가 여기가 0.477이 그럼 네 박스 넣어. 자 확률이 0.477가 크기 위해선 이 네모는 어디? 여기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0부터 네모까지 확률이 0.477보다 크게 돼선 네모가 2의 오른쪽에 있으시면 된다. 끝났네요. 자 0.16의 루트 n의 값이 자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양변 100으로 나누고 16으로 나누신 다음에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n값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자 해보니까 n값이 그러니까 루트 n이 이게 누구냐면 1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25보다 크더라고. 그럼 n값을 제곱하면 얼마냐면 4분의 625가 되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준 것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무난합니다. 자 이제 3개 남았고 자 이거는 뭐 따로 풀어볼 시간 안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과제 프린트를 푸세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전사는 역시 대전 모의고사. 이렇게 대전을 좋아하냐? 자, 모뷸과 표본비율의 차이가 4% 이하가 되기 위한 n값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우리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항상 5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나의 최소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내가 언제나 100보다 작으려면 나의 최대값이 100보다 작아야 돼. 이런 주제를 많이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니네가 확신적으로 볼 표현은 바로 뭐냐면 모뷸과 표본비율의 차이가 4% 이하다? 자, 이러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개념을 지금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말로 일단 먼저 생각할게.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의 최대값이 4% 이하다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다시 한번. 자, 신뢰도가 결정이 돼 있고, 신뢰권의 길이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모표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가 4% 이하가 된다. 문장으로 일단 써볼게. 그래서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의 최대값이 4%, 자 100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 우리가 가장 클 때가 4%보다 작으면 우리는 언제나 100분의 4보다 작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문제를 한번 시도해보도록 할 거야. 자,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자, 내가 구한 PS를 기준으로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루트 P 햇 Q 햇 P, 자, 내가 구한 P에서 기준으로 더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뭐다? 자, 루트 P 햇 Q 햇. 근데 여기서 전부 다 P를 P햇을 제거해버리고, 자, 양변에다 P햇을 제거해버리고, 양변에 P햇을 제거해버리고, 그럼 얘랑 얘랑 절대값 똑같으니까 이거 반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자, P 빼기 P 햇는,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루트 P 햇 Q 햇보다 작은데, 자, 요것이 바로 뭐다? 나와 너의 차이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 최대값이 누구보다 작고 싶다? 100분의 4보다 작고 싶다. 자, 이것이 바로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차이의 최대값. 근데 이 최대값이 100분의 4보다 작고 싶다. 자, 그래서 K는 2를 쓰라 하고 있고, K는 2를 쓰라 하고 있고, 자, 몇 개를 뽑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궁금한 거니까 이건 잘 모르겠고, 그럼 P해. 자, 몇 개를 뽑았냐? 이건 근데 일단 50명을 한번 뽑아본 거야. 왜 여기 인원수 50명인데 몇 명을 뽑아드냐?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한 번 뽑은 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니까. 자, 50분의 30명이면 이 친구는 바로 5분의 3. 자, 그거에 대한 6번의 확률은 5분의 2. 자, 이 친구가 얼마? 자, 100분의 4. 자, 조금 복잡하지만 크로스로 곱해주시고 양변 제곱해주시면 n값의 범위 나옵니다. 자, 얘는 그 자연수보다 더 많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600이 나와요. 600. 계산해보시면 크로스로 곱해주면 하나보다 약간 한 거고 곱해주시면 600보다 더 나왔다. 자, 다음 페이지. 아이고, 고생들 많았어. 자, 우리가 다음 동안에 이제 진짜 끝났네. 미투도 끝나고, 파탄도 끝나고, 기하도 끝나고, 이제 오늘 정말로 이제 우리 수능보다 세 과목에 대한 진도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특강 하면서 좀 과제는 좀 양이 좀 적어질 테니까 다른 과목도 좀 공부해 주시고,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국어 공부 좀 해. 국어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 보면은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큰 의미 없으니까 영어하고 막 겁나 다니는 친구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감점 당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하면 와 우리 수능 1등급 정도 차이가 아니라 감점 당하는 요소가 일반적인 다른 과목의 차이점이랑 실질 반영률이 되게 적으니까 영어는 조금 약간 줄이시고, 과탐은 인강 주변 친구들한테 잘하는 친구한테 인강 소개시켜달라고 해. 어떤 인강이 좋냐 물어보고, 수학은 계속 배우고 선생님한테, 국어는 조금 이제 공부하셔야 돼. 국어가 니네 알지만 선생님 국어를 못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니네 수능 때도 분명히 국어가 큰 당락을 좌우할 게 분명해. 영어 절대평가 되기 때문에 수학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그 국어만 조금 니네가, 그 국어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않냐? 뭐지? 하루에 뭐 하나씩 읽자, 그 약간 그 컨셉 있잖아. 매 3분 그지? 매일 뭐지? 매일 3 매 3분이라고 있어요. 매 3분 매일 뭐 3개씩 뭐 문학 뭐 그런 거지, 그지? 그거 회사 보고도 한번 좀 보면서 뭐 학원 다녔으면 다녀보고 그래서 문제집 공부하셔야 돼. 야, 국어도 야 한국말이니까 읽으면 문제 풀자 이러지 마. 우리 때나 이런 거야. 보고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4번 이러면 망하는 거고, 국어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랑 또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다 좀 외워야 돼. 딱 보자마자 기억이 뭐 사자의 어릴 때 시작이 추억이고 막 이런 거 좀 외워야 되니까 한 방에 끝내려면 사교육의 힘을 좀 받는 것도 괜찮아요. 국어도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 문제 되게 허무해. 왜 이런 게 2008년도에 25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는 킬러가 좀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야 내가 다음 문제 24번 볼게요. 문제 나오죠.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들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 중에 300명을 추출해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들의 표본 비율을 구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목표율을 구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면 과연 실제로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물어보는 문제. 이거 정말 미친 듯이 쉬운 문제인데, 자, 내가 지금 현재 구한 이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을 보시면 얘랑 얘 중간에 딱 뭐 있다? P 햇이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P 햇이란 놈이
왜냐면 내가 구한 PS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니까.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1.5예요? 1.5 맞아? 0.4에 1.5 맞냐? 더 세게 주면 안 돼. 1.5 맞지? 그럼 반으로 나누면 0.75. 그래서 PS이 0.75이자 4분의 3인데 자 P햇의 정의가 뭐랬어? 내가 뽑은 애 중에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비율. 내가 몇 명 뽑았어? 내가 3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실제로 그 시간에 등교한 학생 수인 X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모듈에 추정을 했는데 얘하고 얘 중간에 누가 있을 것이냐면 P햇이 있을 거란 말이지. P햇을 기준 더하고 뺐으니까. 근데 그 P햇의 의미가 내가 조사한 애들 중에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의 비율. 자 300명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실제로 8시 이전에 등교한 애들의 비율이 바로 4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바로 225면 끝. 이런 게 사정으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모네들은 막 공식 써가지고 막 이거만 해서 막 루트 n분의 막 하고 막 했었겠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 이런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요새는 많았고 너무 시큰하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자 방금 했었던 주제가 또 사용이 되는데 여기 봐라. 내가 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두 번 신뢰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있었던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센터는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표본 비율이 바로 10분의 1이었던 거야. 근데 두 번째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이 사람은 9분의 1을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있잖아. 그럼 두 번째 뽑은 사람은 표본 비율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P2를 할게. P2를 할게. 9분의 1이 나오게 된 거야.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내가 얘는 10분의 1을 기준으로 더하고 뺐고 얘는 9분의 1을 더하고 뺀 이유는 각각의 뽑은 사람들의 표본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바로 갈게. 야, 너의 신뢰 구간의 길이인 EC는요. 자, 다시 한번 신뢰분의 길이 공식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신뢰분의 길이 공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면 그건 모평균의 추정이고 모 비율의 추정은 루트 PQ 햇 요겁니다. 요게 바로 모 비율에 대한 추정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너의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EC는 2 곱하기 근데 95%에 대한 K값 특별히 안 줘줬다는 건 그냥 케이스란 얘기고 너 몇 명 뽑았냐? 너 몇 명 뽑았냐? 야, 첫 번째 집은 100명 뽑았으니까 밑에가 루트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10이 아니라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100. 그러니까 공식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둘게. 그리고 너는 뽑은 확률이 10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자 10분의 1과 10분의 9의 곱이고 자, 너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SN인데 너는 2 곱하기 K 곱하기 너 몇 명 뽑았냐? 아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몇 명 뽑았는지 모르는 거지. 미지수 루트 n으로 남겨주시고 자 너는 지금 뽑았을 때 표본 비율이 9분의 1이니까 이 위에는 뭘 적어준다? 9분의 1 곱하기 9분의 8을 적어준다. 자 이것이 바로 얘와 얘의 관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시고 자 요것이 지금 현재 SN이니까 약분해고 그게 SN이네요. 그죠? 이게 SN이고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C죠. C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SN 이놈이 이거에 81분의 50이다. 여기다 81분의 50 곱한 다음에 약분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 81분의 50을 곱한 놈이 요거다. 그래서 그냥 n값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통계적 추정이었다. 끝. 아, 힘들어.